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금융산업은 사상 초유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 속에서도 은행권의 호황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로는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 꼽히고 있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에서 새로운 코픽스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대체 코픽스가 무엇인지 또 새로운 코픽스가 도입되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뭐 논란이 또 있습니다. 정부는 이거 금리 낮추라고 하고 있고 은행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코픽스 단어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좀 하고 예. 왜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지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예. 코픽스라는 게 은행의 조달금리입니다. 은행이 장사를 하려면 어떤 곳에서 돈을 빌려와서 그걸 대출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생으로 자기 스스로 돈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럴 때 자기들이 대출용 돈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금융기관이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 예. 그것을 코픽스 금리라고 그럽니다. 예. 현재 은행들의 대출 금리는 그 코픽스 금리에다가 플러스 일정 가상금리를 더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동안의 코픽스 금리가 모든 금융기관들이 자금 조달할 때 모든 자금 상품을 다 가중 평균을 한 게 아니라 예. 자기들끼리 유리한 것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것을 예. 조달하는데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놓고 거기다가 가상금리를 플러스하니까 고객한테 아주 비싼 그런 금리가 대출금리가 적용이 됐던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정부가 주는 지원금 같은 거 거의 금리가 없거든요. 예. 그런 거는 자금 조달을 공짜로 하고도 그걸 빼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이 고객들에게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코픽스 금리에서 예. 정부의 지원금, 요구불 예금 이렇게 금리가 낮은 것을 강제로 좀 포함을 시켜라. 예. 이렇게 행정 조치를 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에게 그동안 부담이 됐으니까 금리를 조금 낮추라는 것이 정부의 이제 단순한 그렇습니다. 어떤 주문인데 예. 그것에 대해서 은행들은 기존에 있었던 자신들의 어떤 영업권, 예. 수익권을 좀 뺏기는 어떤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나아가려고 하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이 금리를 어떻게 혹시 산정하는지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 코픽스가 저게 2010년에 이명박 정부 때 도입이 됐는데요. 저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후진국들 외에는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끼리 경쟁을 시킵니다. 예. 그러면 자기들이 우수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급적 대출 금리를 낮추어 줍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코픽스 금리를 만들어서 장사를 땅 짓고 헤엄치고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예. 조달한 금리에다가 플러스 가상금리를 하게 되니까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지금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도 그 코픽스의 상품 구성을 또 정부가 간섭을 하니까 은행, 시중은행들 입장에서는 왜 정부가 이런 것까지 가입하느냐 예. 이런 논란이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적게는 1,000억 원, 많게는 1조 원 정도 이자 감면 혜택이 생길 것이다. 물론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서 만약에 이 새로운 코픽스가 도입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될까요? 네,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금융연구원에 정식으로 조사를 시켜서 예. 거기 금융학 박사들을 토대로 내놓은 이런 보고서에 따르면요. 최소 1,000억에서 예. 많게는 1조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네네.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은행의 1조 정도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 그걸 그렇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예. 그것은 고객들, 예. 개인이나 기업들은 그 돈을 1조를 나갈 돈이 안 나가게 되니까 버는 예. 이런 셈입니다. 왜 근데 1,000억에서 1조처럼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예. 그것은 이 고객들이 새로운 코픽스가 만들어졌을 때 네. 새롭게 갈아타야 되는데 국민들 중에 또 우리 금융 또 귀찮으니까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정보를 몰라서 안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 코픽스 금리에 갈아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확정치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1,000억에서 1조 원 정도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은행권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물론 이제 경영 전망이 늘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이것은 현재 정부라는 것이 시장이 실패할 그러나 시장이 담합을 해서
어떤 그 수요 공급 원리에 어긋날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담 스미스 이래로 이 자유주의 경제학자, 시장주의 경제학자들도 쭉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예. 지금 현재 시중은행들의 코픽스 폭리가 좀 해도 도를 지나쳤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장 실패인 거예요. 예. 시장의 독점적인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적절하다 이래 봅니다. 네. 일전에 카드 회사들 수수료가 너무 높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조정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은행에 피해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에 비해서 좀 줄어든다는 것이지 예. 이것이 은행이 망할 수준도 아니고 또 은행 입장에서도 고객이 살아야 은행도 산다. 예. 그런 면에서 저 은행의 수익을 조금 덜 내므로 인해서 고객들의 이 소비가 늘고 민간 소비가 늘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서 우리 국민 경제가 선순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 정도가 새 코픽스가 나온 데서 정도가 아주 심각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은행에 엄살이 좀 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간에서는 이런 반발을 합니다. 연말에 뭐 은행들이 성과급 잔치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경영 전망도 좋지 않고 상황도 좋지 않으면 200%, 300% 성과급을 어떻게 직원들에게 내어줄 수 있느냐라는 얘기도 하고 뭐 예대 마진으로 올린 수입 내역이 그야말로 뭐 제 뒤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대 마진이 그야말로 뭐 어마어마한 수준이라서 그렇게 힘들다면 어떻게 이런 예대 마진 수익이 있었는가, 성과급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은행의 수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창출하면서 얻는 수수료 수입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대 마진, 예금과 대출의 차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은행들의 거의 95% 이상 영업이익이 예대 마진에 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앉아서 장사를 한다고 있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활력 정진 차원에서 예. 도대체 우리나라 금리가 왜 이래 높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시중은행 금리가 높아졌거든요. 거기는 좀 사연이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를 잡겠다고 해서 이 은행 대출을 좀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빌미로 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이 바로 시중은행인 거예요. 예. 대출이 어려워지니까 이자를 더 높인 거죠. 그래서 그 이익이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이 정책의 이익이 엉뚱하게 은행으로 갔다. 이걸 좀 바로 잡아보라. 예. 이래서 이번에 최종구 위원장이 대통령의 명에 따라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코픽스에 대한 공부를 저희가 좀 해봤고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은행들이 그동안 수익을 냈었던 예대 마진에 영향을 줬던 코픽스 금리를 그렇습니다. 예. 좀 정부 입장에서 현실화시켜서 고객들에게 그 예. 어떤 혜택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7월에 이제 코픽스가 도입이 된다고 하니까 좀 저희가 기다려보고 관련된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김대호의 경제 읽기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